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이 참 요란한 중에도 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가장 요란한 거는 우리들의 오늘의 건강이겠죠? 저는 우리들의 건강이 제일 더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을 요모저모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공부하면서 참 이 갑상선은 이렇게 소중한 선장기일 수가 없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던 초창기에 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생활이 얼만큼 중요한지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갑상선은 규칙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건강한 갑상선을 우리가 소유하려면은 규칙 생활을 해야 된다. 무엇에?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하고 그리고 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운동 좀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 우리 몸은 circadian rhythm 24시간이라는 주기를 두고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균형을 잡아서 교제를 한다. 그런 말씀을 대충 했습니다. 한번 꼭 다시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말씀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서 사시장춘 절기가 바꿈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의 정한 시간에 의해서, 전기불에 의해서 밤 12시가 돼도 아직은 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젊은이들도 바빠서 그러지만 노인네까지도 너무 삶이 뭐라고 그럴까? 가라다고 생각할까?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늦은 저녁을 잘 잡수시고는 홈 드라마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홈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 뭐 새벽 2시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실컷 또 자고 정신없이 지내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그런 되풀이를 하는데, 내 주변에는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태생이 해가 지면서 8시, 9시 그때는 뭐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새벽이면은 벌써 먼덩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며 아침에 6, 7시 그때는 벌써 아침을 다 먹고, 그리고 그분의 본 직업은 간호원입니다. 현저하게 건강하고 늙음이 아주 더디오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80, 내일 모레면 80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저는 여러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주면은 저런 건강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 정말 처삼촌 벌초하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절대로 우리가 갑상선 항진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갑상선 항진증은 참 힘든 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아주 뿌리가 깊고 다양합니다. 이 갑상선 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Graves' disease. 이거를 번역하면 grave 하면은 뭡니까? 이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이 산수가 모두 있는 그거가 grave라고 하죠. 그러니까 Graves' disease.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갑상선 항진증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또 뭔지 아세요? 자가 면역 증세로 말미암아 갑상선 항진증이 오는 것이 그레이브스 디지스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갑상선 항진증은 이건 참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원인 되는 게 많죠. 갑상선 항진증의 또 다른 원인은요. 갑상선의 탁식 아데노마. 아데노마 하면은 갑상선에 있는 상피세포와 똑같은 상피세포로 되어져 있는 혹들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갑상선이 이렇게 저고 그 혹들이 있으니까 생기고 이 혹들이 전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예? 왜냐하면 갑상선 이 상피세포와 똑같은 세포로 되어 있는 아데노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탁식 많으면 독이 되죠. 그러는가 하면은 또 갑상선 암도 있죠. 그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갑상선 항진증 또 갑상선 질환에 고이터라는 게 있죠. 고이터 하면은 갑상선이 볼론처럼 점점 커져서 갑상선이 이만큼 혹을 달고 다니는 사람 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경우면은 항진증이 되고 분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되는 기본 바탕을 형성하는 병적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이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가 의사한테 가서 유명한 전문가 아주 이 뇌분비학 전공한 내과 의사 중에서 또 뇌분비학만 전공하신 그런 뇌분비학 전문의한테 가서 다 확인하고 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현대의학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또 아주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지나치게 치료를 해버리면 또 갑상선 저하증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항진증과 저하증은 바로 거기서 거기. 예. 이렇게 되면 저하증, 또 이렇게 되면 항진증. 그런데 급하게 항진증이 심하게 달라붙으면 스톰, 타이로이드 스톰, 갑상선에 그냥 뭐라 할까 스톰 하면 토네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왔다 하면은요. 심장에 문제가 심장, 하트. 심장에 문제가 오지요. 고혈압이 그냥 혈압이 그냥 200 훨씬 넘게 올라가죠. 뭐 하면은 생명이 경각간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하루 밤 사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치료만 가지고 갑상선을 주먹국으로 치료하다가는 발등 찍히게 되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갑상선은 반드시 정도의 또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그저 천천히 시작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제법 병이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자리를 잡고 세차게 밀려오는 수도 있고 해서 검사를 하면서 노련한 지식이 있는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천연 치료를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사에 달려가서 피검사를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지. 우선 증세만 해도요. 네, 대충 몇 가지 원인이 되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를 하나의 갑상선 질병이면서도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달리 붙여서 있는 그것이 각각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갑상선 항진증에 속하는 분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내가 서론을 이렇게 저렇게 펼쳐놓는 것만 해도 복잡한데 증세는 어떤 증세를 가지고 말하느냐. 갑자기 아무 여유도 원인도 모르겠는데 체중이 팍팍팍팍 줄어가요.
5파운드, 8파운드, 10파운드, 뭐 15파운드 이렇게 싹 줄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갑상선의 기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자고 고신고신하면 신경이 아주 초해집니다. 그러는가 하면은요, 손이 이렇게 살살살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트레모라고 해가지고요. 머리도 또 그렇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식욕이 변해가지고 대개는 식욕이 왕성하게 뜹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그냥 음식에 탐욕이 생기면서 많이 먹지만 또 소화는 못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갑상선은 내가 기본에 대한 생리, 해부를 갑상선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기본 우리의 생명의 장기 몇 개만을 내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다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갑상선은 생리학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해부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기고 조직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긴 도무지 1파운드도 되지 않는 1온스? 네, 1온스 정도 되는 이 선장기가 1온스밖에 안 돼요. 갑상선은요.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코너에는 다 부갑상선들이 4개가 있죠. 그래서 갑상선으로서는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요거가 본래 1온스밖에 안 되는 그런 정상적으로는 그런 장기입니다. 선장기예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까다로운 갑상선을 대접해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중년을 넘어서 살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갑상선이 병들었는데도 그렇게 갑상선을 대접을 하셨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는 생활을 해놓고 병들면은 쩔쩔매는데 아닙니다. 원칙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병의 뿌리를 뽑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소화 효소제를 잡숴 주셔야 되고, 갑상선의 이 호르몬이 어떻게 세포의 신진대사,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신진대사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세포 하나하나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느냐 하면 60초나 되는 거기에 각각 신진대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다 갑상선의 호르몬의 작동을 다 받고 그 신진대사의 키를 높게 정하느냐 정상으로 정하느냐 낮게 정하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섬세한 몸을 가진 우리가 부절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카페인 종류의 드링크 종류라든가 카페인 종류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갑상선하고는 아주 금물이지요. 네. 그리고 또 이 우리의 멘탈 정신 문제죠. 그다음에 이모셔널 문제하고 갑상선하고는 직결이 돼 있어요. 왜? 갑상선은요. 요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부신피질 콩팥 위에 난짝 피라미드식으로 삼각형의 입체 삼각형의 아주 우리의 뇌의 텍스처나 팬크리아스 췌장의 텍스처나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 딱 그 기름덩어리 같은 것이 올라앉아 있는데 얘가 우리가 이 정서신경과 스트레스와 이거에 직결되어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가죠. 이 갑상선하고 이 에드레널 글랜드의 이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우리의 정서장애하고 심장의 그 가동하는 거하고는요 직결되어 있어요. 이 서로. 예, 서로 다 교제를 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이모셔널리 안정을 하지 못하고 막 난리 법석을 하면은 에드레날에서 이 분비하면서 에드레날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갑상선은 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는 바이폴라 있죠. 이 정서장애. 티네이저들이 정서장애가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이폴라. 네, 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요. 디프레스에서 또 하이한 그 무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바이폴라요. 이 바이폴라 있는 사람은요, 갑상선이 정상이 아닙니다. 무드가 하이해 있을 적에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치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드가 디프레스 돼가지고 만삭하다 귀찮을 적에는 낮은 키를 정하는데 갑상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이 항상 저하증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항상 그 항진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게 병의 뿌리를 아직 베기지 않았을 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칠락팔락 칠락팔락 하고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가벼울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시장춘이 바뀌고 하루 24시간이 밤과 낮이 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는 건강을 유지하실래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식이 있었죠. 일식이 있을 때 저는 본래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그랬고요. 이 우주공학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책을 본다든가 그런 거를 이 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걸 참 즐겨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제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이 해와 달과 지구, 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문 캘린더를 보면서 언제 가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식이 있을 때 저는 아이고 바다가 요동을 해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부터 요동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재난이 올 가능성도 있네.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주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재난을 좀 막아주세요. 그냥 그리고는 흘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휴스턴 텍사스의 이런 끔찍스러운 재난은요. 바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치는 그 무서운 파워가 허리케인이 육지에 와 닿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지금 또 다른 것이 또 따라오는데 그건 플로리다를 친다고 지금 전부 피난 가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자완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 어떤 특수한 장기는 굉장히 커야지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기가 막히게 아주 기묘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하며 정말 우리 머리 안에 브레인 안에 생리 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밀한 우리 몸을 갖고 있으니까 천연계의 생명의 이 원칙들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 갑상선 항진증의 증세는요. 한 30-40개가 돼요. 우선 나열해 놓은 것만 해도요. 그러나 이게 다 있어야 항진증이냐? 아니에요. 한두 개만 있어도 벌써 이게 항진증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성미를 있는 대로 부리고 나면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눈알이 조금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갑상선으로 인한
이 눈동자가 튀어나오는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먹어야 할 고기, 못 먹어야 할 고기, 뭐 해물, 생선, 할 것 없이 그냥 먹거리를 생각하는 거는 다 먹어칩니다. 그런데 무릎 밑에서 요 발목 사이에 이 종단지에 굉장히 살이 두껍고 스크레로더마라고 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그런 것이 생깁니다. 아주 가죽보다 더 단단하고 도무지 플렉시빌리티가 없는 그런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갑상선 항지증에 오는 피부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보다가 제가 보니까요,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절대로 사람의 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과학자가 아닌 분의 한 얘기가 있고, 과학자들은 아직도 리서치를 해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돼지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엉겨 붙고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그 한 큰 예로는요, 옛날에 잔치집에서 빈대떡을 부치면은요, 녹두 빈대떡을 부치면 꼭 돼지 기름으로 녹두 빈대떡을 이 소뚜껑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 기름을 넣고, 그게 뜨거우면 기름이 녹아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채반에다가 잔뜩 쌓아 놓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오질 않습니다. 옛날에 이 시골의 잔치는요, 오고 가고 하는데 한 번 붙여놓으면은 절대로 데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방 붙인 거와 똑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게 돼지 기름의 성질입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을 만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기 나물 이 흑인들은 할라데이에 칼라드 그린을 꼭 그 새파란 거를 하는데 거기다가 돼지 기름 덩어리 하나를 넣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만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맛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먹는 입과 모든 것을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모든 선장기를 막히게 합니다. 저는 많은 분에게 전화로 상담할 때 조용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선장기를 막히게 하는 이 돼지 고기는 절대로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돼지 기름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장기가 막히면은 모든 질병은 막히고 자기 기능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어서 옥신각신하면서 의사의 사무실을 드나드시는 분 계시면은 꼭 이런 나쁜 음식을 생활에서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기계가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음식을 잡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sudden paralysis, 갑자기 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눈꺼풀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우회를 치다보려고 하면은 눈꺼풀이 이렇게 딱 제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런 또 문제도 갑상선 항진증에 오고요. 참 장한 한 30-40개의 증세를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원인은 아까 내가 처삼촌 별초하듯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레이브스 디지즈, 네,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그러니까 무덤 질병들, 무덤 질병. 예,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요, 무덤 질병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원인은 자가 면역 증세로 옵니다. 우리 면역 기능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여기 와 있니 하고 세포를 적으로 알고 싸워대어서 세포가 파괴가 하는 그런 일이 시작하는 것이 자가 면역 증세죠. 그 다음에 저하증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은 하시모토 디지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증세로 저하증이 오든지 아니면 항진증이 오든지 하는 것이 갑상선하고의 면역, 우리의 면역 체에서 반응을 보여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탁식 아데노마, 혹 종류가 스캔을 하고 뭐 다 해보니까는 혹이 하나, 둘 혹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혹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탁식 노들, 이렇게 그냥 이거는 분비는 하지 않지만 그런 노들이 있는 고이터로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갑상선이 이만큼 혹처럼 커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갑상선에 또 염증이 오는 그 갑상선염, 다이로이다이티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갑상선 항진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어떤 거는 이 옥토분으로 말미암아 항진증이 오는 옥토분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이 고이터가 그렇게 생겼다가도 나중에 후기에는 갑상선 그 옥토분이 적고 아니면 방사선 처리한 옥토분으로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를 시키느라고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가 지나치게 해가지고 또 갑상선 저하증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좌우간 갑상선 항진증 하면 원인이 어떻든 증세가 어떻든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것은 혈액 중에 갑상선 호르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4, 하나는 T3인데 T4를 만들어냅니다. 갑상선에서. 이것이 활성화되게 만들려면은 간이 T4 갑상선에서 만드는 호르몬에 작동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T3, 활성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이제 실제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우리 선장기에서 분비해내는 호르몬 종류는요, 그냥 한번 분비했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꼭 필요로 할 때 간이 다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넘겨야 하는 스텝,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천연치료에서는 양양이가 치료하는 거는 천연치료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네. 우선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이 갑상선 있는 주위에다가 그 얼음주머니를 해서 5시간 내지 7시간을 계속 얼음찜질을 해주면은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것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차갑게 하면은 호흡이 불편하거나 음식을 삼키는 데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또 그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조금 쉬었다가 또 괜찮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연치료에서는 약물에 디오우리아라는 것은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쓰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적십자과 야채에 많습니다. 양배추, 칼라드 그린,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뭐 이런 그 적십자과 야채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캐베지 주스를 1파인트 하면 16원 씁니다. 캐베지 주스를 해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2번 내지 3번씩 먹으면은 굉장히 몸이 불이 나는 것 같고 한 그런 것이 조금 캄다운하고 아주 좋아지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얼음찜질을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 가운데 이 에민 계통, 프레소 에민이라고 하면은요, 우선 캐베지를 썩혀서 만드는, 발효시켜서 만드는 사워크래프트라고 이 독일 사람들이 주로 즐겨 먹는 거 있죠. 거기는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 이것도 발효시켰기 때문에 타이라민이라든가 트립토에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 프레소에민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 항진증에는 이것들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도파민이라든가 노아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은 뇌에서도 분비되지만 주로 어디서 분비됩니까? 우리 부신 피질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분비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 네, 이런 것들은 이 프레소에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갑상선 항진증에는 아주 금물이 되는 음식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워크래프트, 그 다음에 치즈, 그러면 우리나라는 단백질을 썩혀서 만든 한국 된장이요, 이것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섬세한 장기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돈이 있어서 리서치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점을 치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단백질이 썩은 거에는 우리 몸이 싫어하는 성분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삼가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 그 바나나를 유난히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바나나를 못 먹어요.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칼로리도 많고 마그네슘도 많고 한데 저는 바나나를 못 먹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발효시킨 술에도 히스타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식을 했고 하니까 이런 그 프레소에민이 있는 음식에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물론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삼가시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 갑상선 항진증에 꼭 잡수셔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파인넛. 파인넛 하면 뭐죠? 잣이요. 잣을 매일같이 한 3 테이블스푼 정도 식사 끼니에 나눠서 잡수시면은 갑상선 항진증에 대단히 좋고요. 또 좁쌀밥을 갑상선 항진증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하증에 좋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에이지드 밀렛이라고 해서 밥을 해서 한 6일 정도를 워머에다가 주발 같은 데 담아서 잘 돋웠다가 먹으면 더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는 성분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안정됩니다. 이거는 갑상선 항진증이 가볍게 몇 가지의 그냥 증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이런 항진증이 오면서 또 이 중성 광물질이 많이 있고 또 이 유기 옥토분이 많이 있는 켈프를, 그 다음에 덜스나 이 씨푸드나 이런 거를 갑상선 항진증에는 초기에는 안 먹어야 되면서도 나중에는 먹으면 이 옥토분이 몸에 유기 옥토분이 많이 돌고 있으면 갑상선은 호르몬 만들기를 그쳐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고는 또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양파, 그것도 바이데일리아나 스윗 아니온이나 이런 거를 생으로 잡수시면 거기에 코엘세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고, 코엘세틴을 한 2000mg 정도를 보조식품으로 잡수시는데, 이 코엘세틴을 보조식품에서 잡수실 적에는 꼭 그린
푸른 잎사귀 야채를 샐러드로 해서 같이 잡수시면 그 코엘세틴이 우리 몸에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일을 하는데 크게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숯가루 찜질을 갑상선 우에다가 밤에 찜질을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은요, 이 전기불이라도 이 라이트 테라피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체중이 허용을 한다면은 물금식을 한 2, 3일 혹은 과일 주스나 그런 또 야채 주스 금식을 조금 며칠을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 그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초 중에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패션 플라워니 뭐 스컬 캡이니 발레리안이든 루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하이퍼 액티브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폴라 있는 아이들이요, 이 갑상선이 그냥 그것도 아브노멀 비정상적인 치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치에서 높은 치를 딱 정하고 있는데 갑상선 항진증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모셔널리 그 브레인의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이 이모셔널 정서신경을 잘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증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선장기들이 필요 없이 뭐를 많이 분비해내면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간으로 하여금 이거를 주기 바래서 실레마린, 엉겅퀴에서 축출해내는 실레마린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요. 항산화제 중에서 플레보노이드, 비타민 C 이런 항산화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오메가3, 이거는 굉장히 아주 필수 지방산에서 오메가3는 많이 필요하고 오메가6, 옥수수라든가 이렇게 오메가6가 많은 것을 잡수시면은요, 오메가3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잡수시면은요, 점점 더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은요, 옥수수를 가끔가다 한두 개 먹는 건 괜찮지만 대폭적으로 이 추수기에 그렇게 잡수시는 거는 대단히 안 좋은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수 지방산에서 오메가3하고 6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심장은 6가 4면은 3는 1이래야지 심장 기능이 잘 되어 지나가고요. 브레인은 오메가6하고 3가 1대 1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다른 세포도 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오메가6를 대폭적으로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잡수시면 부작용이 옵니다. 오메가3를 많은 것을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기 때문에 못한 거는 뭐 그런 대로 하고 어차피 워낙 큰 문제라.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갑상선을 위해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갑상선의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조직학적인 기능이 어떻게 생겼으며 여기에 생긴 갑상선 암은 놀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전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무서운 암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갑상선에 암이 생겼대 하고 아주 놀래서 그냥 옆에 계시면 아마 눈이 후둥그래서 놀라신 표정이 보이는 듯하게 전화로도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갑상선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많지도 적지도 않고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일도 없고 잠잘 땐 잠자고 깨어있을 땐 깨어있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방출해주고 힘이 필요 없을 때는 힘을 잠재우는 이런 우리 몸의 큰 중책을 맡고 우리 몸의 거의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뇌에 시상하부하고 뇌하 수체의 명령 하다를 받고 우리 몸을 다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돌리며 또 부신피질과 심장과 서로 상황을 봐가면서 일하지 혼자 날뛰어가지고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균형이 깨어진 게 질병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연치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약초 하나를 제가 약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요. 그거 먹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치료는 예방 차원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생명이 바라는 원칙대로 생활을 다듬으셔야 되는 거죠. 생활은 곤두베기질을 하면서 약초 하나만 구해서 잡수시면은 무슨 진시황이 무슨 불로초를 구했다고 불로초만 먹으면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한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답 다 못합니다. 내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지만 계속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 몸에 작동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병은 예방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해야 되겠구나. 먹어서 안 되는 먹거리는 절대로 입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구나. 더더군다나 요즘은 채소 중 과일 중에도 먹지 못하는 일이 것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도 귀가 있으면 GMO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으셨고 그것이 마켓의 거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보이는 먹거리가 다 먹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면 얘기는 다 끝났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어떻게 이 손가락만 움직입니까? 우리 뇌가 그리고 내 의지로 손가락을 젬젬을 해봐라. 그러면 젬젬을 하지. 내가 의지로 내 손에 명령 안 하고 뇌신경이 운동신경이 지금 마비가 됐는데 이놈의 손이 작동을 합니까? 우리 몸의 이 기계는 신면막측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균형 잡아서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작동을 하려면 얼마나 엄청난 원칙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를 하나를 먹고 안 먹는 게 큰 관건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안 해야 하는 일은 안 하고 깨끗이 닦지도 않은 그릇에다가 새 음식을 담으시려고 하면은 그 음식이 어떻게 깨끗한 새 음식이 되겠습니까? 자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질병이 정말 우리를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병 없이 보다 더 나은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더듬어 찾아 내 것을 만들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